방송에 앞서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서너 번씩 구독료 후원해주신 몽영우님 그리고 이영경님에게 감사 말씀 전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배정남이 자신의 SNS에 올린 조국이 신간 베스트셀러 인증샷을 두고 비난을 쏟아내는 일부 네티즌들을 향해 쓴소리를 남겼는데요. 배정남은 15일 SNS에 조국이가 최근 펴낸 에세이집 디케의 눈물 표지를 찍은 사진을 공유하면서 아따 책잼나네 예. 아니 책도 맘대로 못 봅니까? 공산당도 아이고 참말로 좀 볼게이라고 적었는데요. 이에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후 배우 배정남을 겨냥 공산당 좋아하는 좌파들은 왜 맨날 분리하면 공산당 드립을 치는 거야? 인지 부조화가 패시브인가? 보는 건 자유지. 공인이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비판받는 것도 님 자유고 비판하는 사람도 자유임. 민주주의란 게 그런 거고. 공산당은 본다고 비판받는 게 아니라 저거 보면 아우짓 한광으로 끌려가는 게 공산당이지 무슨 아무데나 공산당을 갖다 붙이냐고 힐난했답니다. 북한 수계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 동행한 동생 김여정이 프랑스 고가 브랜드의 가방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지난 15일 김정은과 함께 하바롭스크주의 한 전투기 공장 현장에 등장한 김여정의 손에는 검은색 핸드백이 들려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한국 디올 공식 웹사이트에서 96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앞서 김정은의 딸 김주혜도 지난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발사 때 240만 원 상당의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외투를 입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김정은은 과거부터 스위스 명품 손목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인 적이 있어 김정은의 시계 사랑은 유명합니다. 부인 이설주도 과거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공개 석상에서 샤넬이나 디올 가방, 티파니 목걸이, 구찌 원피스 등을 착용하고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산주의 좌파의 민낯이다.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저 북한 돼지랑 그 가족 측근들은 최고급 명품과 미국을 혐오하지만 애플 태블릿을 쓰며 반일반일하면서 렉서스 LX570 타고 웃고 있는 김정은? 우리나라 좌파들과 어쩜 그리 똑같을까? 반일 선동하면서 나라 세금으로 구입한 일본 샴푸는 못 참는 이재명. 반일반일하면서 렉서스 타고 다니던 짤짤이 한국 3M 깐죽 최강욱. 진짜 공산주의 늘 선동과 원망으로 가득한 좌파의 악마적 속성이라 비꼬며 민주당 한마디 해봐라. 김건희 여사 명품샵 갔다고 그렇게 난리 피우던데.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네. 이런 집단을 동경한다는 종북 주사파들아 이게 나라냐라고 힐난하며 조롱을 쏟아냈답니다. 좌파들의 내로남불은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난 8월 이재명이 전남 목포의 한 횟집을 방문해 회를 먹은 사실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이재명이 직접 회를 먹은 만큼 민주당도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이재명이 단식을 조롱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위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 장면만 직접 보고 가실게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보도가 된 것이지만은 지난 8월 30일 날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 목포 횟집에 가서 이제 회를 드시고 이렇게 참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미 방류가 있고 난 이후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게 안전하다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드셨겠죠. 그 다음에 우리 수산단체에서 지난주에 생선회 무료 배분을 했어요. 우리 국회에서. 네. 그때 민주당 의원실에서도 회 도시락 많이 챙겨갔다고 합니다. 이런 안전하다는 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를 많이 드시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롱이 아니고 더 씻으니까
아니 그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질의하는데 들어보세요. 아니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가 해를 어민들 살리기 위해서 해 먹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차라리 X를 먹어라. 세슘 너희나 먹어라. 아니 우리 민주당 그 구호할 때도 방상밥상 웬 말이나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방상밥상이 맞습니까? 질의하는데 왜 자꾸 방해를 하세요? 김성남 의원님 질의 들으세요. 질의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틀린 이야기를 했어요. 야당 대표는 먹으면 안 됩니까? 먹는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건지 내가 물었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 누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해태로고 이것은 우리 세슘 너희나 먹어라. 그리고 방사능 밥상이 웬 말이냐고 구호를 외쳤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회 계단에서 이거 구호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방사능 밥상이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퇴임 후 첫 서울 공식 일정으로 9.19 평양 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9.19 평양 공동선언은 2018년 9월 19일 문재인과 북한 수계 김정은 간에 체결된 남북 정상 간 합의입니다. 대표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비핵화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기로 했고 이산가족 상시 면회소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11월 23일 창린도 일대에서 해상완충 구역 내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17차례 이를 위반했습니다. 이 중에는 2020년 5월 3일 우리 지피에 총격을 가하거나 2022년 11월 2일 동해 NLL 이남 해상완충구역 내 미사일 낙탄, 2022년 12월 26일 무인기 침투 등 잘 알려진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 시절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평화가 약 1년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으면 물론 최근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상 허울만 남은 9.19 군사합의를 두고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는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이날 육군회관 앞에서 9.19 군사합의 폐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반드시 폐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9.19 군사합의 논란과 관련해 군사분 개선 인근 상공의 작전 영역을 대폭 축소하기 때문에 북한에 압도적으로 우세한 공군력을 가진 우리 군에 매우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 시절 통계 조작 정황을 파헤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전직 통계청장마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이대로 가면 우리 라인 다 죽는다 등의 적나라한 통계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여권 국민의힘은 문재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 다그친 반면 야권 민주당은 문재인 좌익 정권 청와대 출신들이 나서서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다며 내가 국회 등원 전부터 수도 없이 얘기했던 소득분배 통계, 비정규직 통계는 물론 부동산 통계 조작까지 문재인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조작을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나와 미국 코넬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제15대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은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중간 결과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특히 중간 결과에 빠져있는 2019년 소득분배 통계 조작의 핵심인 의도적인 빈곤층 비율 축소를 통한 표본 변경 사항도 최종 감사 결과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 조작이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죄라며 통계 조작, 왜곡에 재발하지 않도록 조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2020년 신년사를 통해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때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권 때 94차례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 이제야 그 해괴한 발언들의 수수께끼가 풀렸다며 문재인을 직격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 집값이 안정적이라던 문재인과의 발언들을 열거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부인했다. 폐악 부리듯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을어댔다며 심지어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마저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고 비판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것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값은 3년간 14.2%만 올랐고 안정적이라고 발표했지요라고 문재인 과거 부동산 관련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김웅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 측은 감사원이 조작 감사를 한 것이라고 반발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지난 정부 때 했던 수많은 발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해괴한 발언들이 그저 실수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 소련처럼 모든 수치를 결정해놓고 통계를 거기에 맞추는 조작 통치를 한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 정권은 어설픈 트루먼쇼 정권이었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